안녕하세요. 펑션 콜링과 워크플로 마스터 코스의 세 번째 강의 툴스키머 설계 완벽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LLM 기반 AI 에이전트가 예부 도구를 정확히 호출할 수 있도록 돕는 툴스키머 설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째, JSON 스키머 작성 기초를 배웁니다. 둘째, required와 optional 파라미터 정의 방법을 익힙니다. 셋째, 타입과 설명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넷째, 복잡한 도구 스키마를 직접 실습합니다. 마지막으로 도구 문서를 자동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툴 스키머란 무엇일까요? LLM에게 외부 도구 사용법을 알려주는 설계도입니다. JSON 스키머를 사용해 함수의 구조를 정의하고 LLM이 도구를 정확히 호출하도록 가이드합니다. 파라미터, 타입, 설명을 포함하여 LLM이 도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마치 사람에게 매뉴얼을 주는 것처럼 LLM에게도 도구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JSON 스키머는 데이터 구조를 명확히 정의하는 표준 명세입니다. 이케아 가구의 조립 설명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부품, 즉 파라미터가 필요한지 명시하고 각 부품의 타입과 제약사항을 정의합니다. 건축 설계도가 건물의 구조를 미리 정해두듯 JSON 스키머는 데이터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미리 정의해둡니다. 기본적인 툴 스키머 구조를 살펴봅시다. 네임은 도구 이름으로 getYorder입니다. 디스크리프션은 특정 도시의 현재 날씨 정보를 조회한다고 설명합니다. 퍼레머터즈는 타입이 어브젝트이고 프로퍼티즈의 시티와 유니트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시티는 스트링 타입으로 날씨를 조회할 도시 이름입니다. 유니트는 스트링 타입의 이너므로 셀시어스와 패러나잇만 허용합니다. 리콰이어드 배열에는 시티만 포함되어 시티는 필수이고 유니트는 선택 파라미터입니다. 툴 스키머의 핵심 구성 요소는 3가지입니다. 첫째, 네임은 도구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getYorder처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둘째, 디스크리프션은 도구가 하는 일을 설명합니다. 셋째, 퍼레머터즈는 입력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이 3가지가 LLM이 도구를 이해하고 호출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required와 optional 파라미터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required 배열의 필수 파라미터를 명시하면 LLM은 해당 파라미터 없이 도구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required에 없으면 선택 파라미터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해 LLM이 파라미터를 누락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류가 필수 파라미터 누락인데 required 정의로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required 파라미터 예제를 보겠습니다. 서치 데이터베이스 도구입니다. 프로퍼티즈의 키리와 리미트이 있습니다. 키리는 스트링 타입으로 검색할 키워드입니다. 리미트는 넘버 타입으로 검색 결과 개수이며 기본값은 10입니다. required 배열에는 키리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키리는 필수이고 리미트는 선택입니다. LLM은 키리 없이 이 도구를 절대 호출하지 않습니다. 타입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아봅시다. 정확한 타입 지정으로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 타입으로는 스트링, 넘버, 불리언, 어브젝트, 어레이가 있습니다. 이넘을 사용하면 선택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타입이 불일치하면 LLM이 자동으로 교정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넘버 타입인데 문자열 숫자를 받으면 LLM이 숫자로 변환합니다. 설명, 디스크리프션 작성 팁입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핵심입니다. 첫째, 예시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처럼 구체적 예시를 제시합니다. 둘째, 형식을 명시합니다. 날짜는 YRMMDD 형식으로 작성하라고 알려줍니다. 셋째, 제약사항을 설명합니다. 1부터 100 사이 숫자만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런 상세한 설명이 LLM의 정확도를 크게 높입니다. 복잡한 도구 스키마 예제를 살펴봅시다. Create User 도구입니다. 네임은 스트링으로 사용자 이름이며 2자에서 20자입니다. 이메일은 스트링으로 이메일 주소 형식입니다. 에이지는 넘버로 18 이상이어야 합니다. 프레퍼런시즈는 어브젝트 타입으로 중첩 객체입니다. 프레퍼런시즈 안에 심은 스트링이고 이넘으로 라이트와 다운만 허용합니다. 노터퍼케이션즈는 불리언입니다. required에는 네임과 이메일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첩 객체를 사용해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깔끔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첩 객체를 활용하면 복잡한 데이터를 계층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어브젝트 타입으로 중첩을 정의하고 각 레벨마다 프로퍼티즈를 정의합니다. 깊이는 2단계에서 3단계가 적절합니다. 너무 깊으면 LLM이 혼란을 느낄 수 있고 너무 얕으면 구조화의 장점을 살리지 못합니다. 적절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배열, 어레이 타입은 여러 개의 값을 받을 때 사용합니다. 타입을 어레이로 선언하고 아이템즈로 배열 요소의 타입을 지정합니다. 문자열 배열, 객체 배열 모두 가능합니다. 배열은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파일 경로, 여러 사용자 아이디 등을 받을 때 유용합니다. 배열 파라미터 예제를 보겠습니다. 샌드 이메일 도구입니다. 리시피언츠는 타입이 어레이고 아이템즈는 스트링입니다. 수신자 이메일 목록입니다. 서브젝트는 스트링으로 이메일 제목입니다. 바디는 스트링으로 이메일 본문입니다. 리콰이어드에는 세 가지 모두 포함됩니다. 리시피언츠는 문자열 배열로 아이템즈가 각 배열 요소의 타입을 스트링으로 지정합니다. LLM은 이를 통해 여러 이메일 주소를 올바르게 전달합니다. 이너으로 선택지를 제한하면 유효한 값만 받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값 입력을 방지하고 LLM이 선택지 중 하나만 선택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API 호출 실패율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 방법이 크레디트 카드, 데비트 카드, 페이팔만 가능하다면 이너으로 이 세 가지만 허용합니다. 도구 문서 자동 생성도 가능합니다. 스키마가 곧 문서 역할을 합니다. 마역다운이나 HTML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팀 협업 시 표준화 도구로 활용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스키마만 잘 작성하면 문서는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문서와 코드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키마 문서 생성기 코드를 살펴봅시다. 제너레이툴 닥스 함수는 스키머를 받아 스트링을 반환합니다. 닥스 변수의 스키머 네임으로 제목을 추가합니다. 디스크리프션을 추가하고 퍼레머터즈 섹션을 시작합니다. 포문으로 프로퍼티즈를 순회합니다. 프라프 타입으로 타입을 required includes로 필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역다운 형식으로 파라미터 정보를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닥스를 반환합니다. 사용 예시에서 여더 툴 스키머를 전달하면 자동으로 문서가 생성됩니다. 실전 팁으로 작성한 스키마는 반드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LLM에게 직접 실행해보고 잘못된 파라미터로 호출을 시도해봅니다.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고 개선합니다. 실제로 써보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디스크리프션이 모호하거나 타입이 너무 제한적인 경우가 많으니 반복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툴 스키머 모범 사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간결하고 명확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둘째, 상세한 디스크리프션을 작성합니다. 예시와 형식을 포함하세요. 셋째, 적절한 타입과 제약사항을 설정합니다. 넷째, 필수 파라미터를 최소화합니다. 너무 많은 필수 파라미터는 LLM이 도구를 호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면 효과적인 툴 스키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툴 스키머 설계 완벽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JSON 스키머로 도구 구조를 정의하고 required와 optional을 구분하며 타입과 설명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복잡한 스키마 실습과 문서 자동 생성도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LLM이 정확히 이해하고 호출할 수 있는 툴 스키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